또 딸이야?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도 하나 못나니?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그만 집에서 나가라.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던 옛 모습이 아직 생생하네요.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시다면 제 사연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제 사연 용기 내 고백해봅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미라는 가정법원 앞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32살, 5년 동안 두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차가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성립. 단, 네 글자가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아들 하나 못나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 윤정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받은 모욕과 차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째, 서연이를 낳았을 때도, 둘째, 서윤이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또 딸이야? 정말 한심하네.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미라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두 딸 서연이와 서윤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살, 3살, 아직 엄마가 그렇게 필요한 나이인데 내가 키운 아이들을 이제 볼 수 없다니. 미라는 법원을 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고급 빌라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강은주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라야,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혼자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아이들은 제가.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와서 애원해봤자 소용없어요. 시누이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이미 재혼 상대도 정해놨거든요.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로요. 그 순간 미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미라가 계단 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친정에 보냈어. 당분간 볼 수 없을 거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것이 이것뿐이라니.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아이들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렸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10만 원. 친정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안 계셨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낳은 게 잘못일까? 아들을 못 낳은 게 죄일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려 하는데 놀이터 한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아이가 혼자 있다니. 얘야, 왜 혼자 여기 있어? 미라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버렸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미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버렸다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라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도현이에요. 김도현. 부모님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도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림만 그린다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저를 여기 두고 가셨어요. 미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경찰서에는 신고했어? 예. 아저씨들이 와서 보육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도연이가 미라의 옷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누나, 저 보육원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 순간 미라는 도연이를 바라보며 자신을 봤습니다. 둘 다 버려진 존재였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연민일까? 동질감일까? 우리 함께 살까?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갈 곳이 없거든.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누나가 제 엄마가 되어줄 거예요? 미라는 도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라와 도연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상처받은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좁은 원룸 안에서 도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죠. 생계를 위해 미라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중학생들 과외를 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도연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8살이지만 참 의젓했어요. 고마워, 도연아. 조금만 더 힘내자. 미라는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미라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도연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도연아, 이거 정말 내가 그린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인물의 표정과 감정까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네, 엄마, 재미있어서 그렸어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그냥 재능이 아니었어요. 천재였습니다. 도연아, 언제부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할머니랑 살 때부터요. 하지만 할머니는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시무룩해졌습니다. 미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재능을 쓸모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연아, 엄마가 미술학원에 데려가 줄게. 정말요?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도연이를 데리고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도연이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8살인가요? 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재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재능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전문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라는 도연이의 재능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 인생도 바꿔보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전문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미라의 월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미라는 대학에서 전공한 디자인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아, 엄마랑 함께 사업해볼까? 사업이요? 네,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미라는 도연이의 그림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커, 엽서, 굿즈로 만들어서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개씩밖에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 그림이 정말 팔려요? 그럼 도연이 그림은 정말 특별하거든. 석 달 후 전국 어린이 미술 대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라는 망설이지 않고 도연이를 출전시켰어요. 대회 당일 도연이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대상 김도현. 그 순간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에서 도연이가 큰 상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감격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도연아, 축하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믿어줘서 할 수 있었어요.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원룸에서 살며 천재 화가를 키우는 싱글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이 아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미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제게 희망을 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갤러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 개인전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갤러리 관장이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야간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면서 도연이의 그림으로 만든 제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연이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니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8살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믿을 수 없어.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영상 조회수도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온라인 수익이 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도연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좋은 시작이야. 미라는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라는 몰랐어요. 이 모든 성공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부를 거라는 걸,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지만 이미 프로 화가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각종 미술 대회를 휩쓸며 천재 화가로 유명해졌어요. 미라는 도연이의 그림을 활용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 미술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도연이가 직접 그림을 가르치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성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수강생이 1000명을 넘어섰고 3달 후에는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의료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어요. 도연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거든. 미라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월 수입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미라는 예술 교육 컨설팅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재 아이를 키운 싱글맘의 성공 스토리 기사 제목들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라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한번 만나자. 시어머니 윤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다정한 톤이었어요.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미라야, 과거는 다 잊자. 우리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을 거예요. 고급 호텔 카페에서 만난 윤정숙과 강은주는 말끔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미라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윤정숙이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미라는 냉정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야, 과거 일은 정말 미안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윤정숙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였어요. 도연이도 우리 손자로 만들고 싶어. 회사에 투자도 하고 싶고, 도연이 교육도 우리가 책임질게.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뻔한 속셈이었어요. 내 성공에 편승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미라의 단호한 거절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미라야, 사실 말하자면 윤정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은 게 우연이 아니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음식에 호르몬, 억제제를 섞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Y 염색체 정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약이었지. 아들 대신 딸만 나오게 하려고.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고의로. 그때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윤정숙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겠어. 진실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미라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미라는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왜 딸만 낳았는지 몰라서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얼마나 자책했는데, 그게 모두 윤정숙의 조작이었다니. 하지만
미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음 날부터 미라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성공하며 쌓아온 모든 것들, 인맥, 자금, 영향력, 이제 그것들을 무기로 사용할 때였어요. 도연아, 엄마가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 무슨 일 때문에요? 중요한 일이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를 위한 일이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이면 다 좋아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미라는 도연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라가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윤정숙과 은주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라의 예술 교육 기업은 700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업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지만 이미 국제적인 천재 화가로 인정받았어요.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도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는 도연이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도연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자. 미라는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의 시댁에서 본격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는 사실, 미혼모 사기꾼이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 아이도 자기가 낳은 게 아니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근거 없는 루머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가짜 증언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미라의 과거를 왜곡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엄마, 인터넷에 나쁜 말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몰래 모아둔 증거들을 꺼낼 때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호르몬 조작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약국 구매 기록, 심지어 윤정숙이 직접 약을 사는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당시에는 왜 딸만 낳는지 몰라서 이런저런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모두 증거가 된 거였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미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자 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습니다. 미라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가해진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라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윤정숙이 어떻게 성별 조작 약물을 음식에 섞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가짜 증거를 내세워 도연이를 빼앗으려 하는지까지. 저는 고의로 성별이 조작되도록 약물을 먹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는 제가 사랑으로 키운 진짜 아들이에요.
기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미라는 윤정숙과 은주를 상대로 독살 미수 및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만 해도 박스 5개 분량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도연이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미라는 도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미라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 법적 공방, 심지어 협박까지. 미라 씨, 고발을 취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숙의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미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이의 학교와 미술학원에까지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연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 원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미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연아, 우리가 직접 학원을 만들자. 정말요? 그래. 너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원을 만드는 거야.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재판 준비를 하면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도연이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한 거야. 미라는 도연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도연이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리는 시간 문제였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라가 제출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에서는 미라의 몸에서 호르몬 억제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기록이 나왔고, 약국에서는 윤정숙이 해당 약물을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정숙은 며느리의 임신 성별을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약물을 음식에 혼입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연이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12살이지만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미라,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저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 엄마를 괴롭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도연이의 증언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정숙은 상해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피고인 강은주는 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라는 전 남편의 회사 최대 주주가 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술 사업으로 번 돈과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거대한 인수를 성사시킨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미라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단상에 올라섰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은 아들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미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도연이는 그 어떤 아이보다 뛰어납니다. 도연이가 미라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파리 국립미술학교 최연소 입학 허가서예요. 기자 회견장이 들썩였어요. 12살에 세계 최고 미술학교에 합격한 거였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엄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미라는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년이 더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예술 교육 재단을 운영하며 전 세계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도연이는 파리에서 최연소 박사 과정을 밟으며 새로운 예술 교육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출소한 윤정숙이 찾아왔어요.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미라야, 정말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그녀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서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키운 도연이가 어머님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세요. 그때 도연이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정미라, 엄마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윤정숙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도연이가 미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지.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미라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야. 창밖에서는 따뜻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넓은 집 안에서는 진짜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버려진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네, 엄마, 영원히 함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바로 이런 행복이었어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룬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미라와 도연이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